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3개의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풀이하기에 앞서 여러분, 만약 아직 연습 문제를 혼자 풀어볼 시간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이 강의는 잠깐 멈추시고 가서 꼭 혼자 풀어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연습 문제 난 답만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답을 아는 것보다 이걸 혼자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그 시간이 학습의 시간이지, 이 풀이는 그냥 여러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서 고민해보고 풀어볼 시간을 아직 가지지 못하셨다면 꼭 지금 이 강의는 잠깐 멈추시고 가서 고민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한 번씩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예제로 들었던 것을 숫자만 바꾼 거였죠. 그래서 0.5였던 이 사전 확률 분포를 0.7로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먼저 이 전반적인 likelihood를 똑같이 유지하고 계산하면 0.7 곱하기 0.01에서 뭐 0.007이지만 반올림해서 0.01이라고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0.7 곱하기 0.99 해서 0.69 나오고, 0.3 곱하기 0.1 해서 0.03 나오고, 0.3 곱하기 0.9 해서 0.27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똑같이 이 불확실성 두 개를 뒤집어서 이제는 내가 애플워치인 거를 봤는데 핸드폰이 확률이 얼마냐를 알고 싶고, 그럼 먼저 이 끝에 있는 이 숫자들을 똑같이 이쪽으로 이제 올바른 위치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0.1, 핸드폰은 애플워치 유저인데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유저일 때, 그리고 애플워치 유저인데 핸드폰은 아이폰 유저일 땐 여기서 갖고 오고, 이렇게 다 숫자를 가져와서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뒤집어진 그 확률 모형에서 여기 이 위에까지만 보자면은 0.01, 0.03 두 개 중에서 0.01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죠. 그래서 0.25, 그 나머지는 4분의 3 계산하시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 두 개의 숫자 더한 것 중에서 이 숫자의 비중이 0.72, 그리고 두 개 숫자 더한 것 중에서 이 0.27의 비중이 0.28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연습 문제 1번은 여기가 풀이가 됐고요. 연습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은 저희가 의사결정 나무를 처음 그리고 연습했었던 몬티홀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이하는 거였죠. 그래서 3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문 뒤에 선물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문 하나를 선택했더니 진행자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문을 열어서 꽝인 걸 보여줬다. 그러면 제가 연습 문제로 드렸던 건 나머지 문, 선택하지도 않은, 진행자가 열지도 않은 나머지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 내가 선택한 문, 그죠? 선택한 문과 나머지 문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무엇이냐 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제 문 두 개니까 2분의 1 확률 아니냐 라고 많이들 잘못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베이지안 확률 모형으로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것과 관찰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편의를 위해서 제가 레이블을 붙였어요. ABC라고 부릅시다. 내가 선택한 문은 A고, 그리고 사회자가 공개한 꽝인 문은 C이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문은 B인데, 내가 선택한 문 A 뒤에는 차일까 꽝일까가 내가 알고 싶은 것, 관심 변수, 불확실성이죠. 자, 우리가 관찰한 건 뭐죠? 사회자가 문 C를 열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문 하나를 열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C를 열었다.
관찰했습니다. 이걸 이제 확률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먼저 우리의 사전 확률은 내가 선택한 문에 차가 있을까 꽝이 있을까이죠. 그래서 만약에 차가 한 대가 있고 꽝이 두 개가 있다를 생각하고 세 개의 문에 동일한 확률로 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 꽝이 있을 확률은 3분의 2겠죠. 그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는. 자, 그럼 먼저 내가 선택한 문 뒤에 차가 있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 우리가 관찰한 거는 사회자가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자는 문 B도 열 수 있고 C도 열 수 있었어요. 아마 사회자가,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몬티올 문제가 사실 가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만약 사회자가 문 C를 열었는데 문 C 뒤에 차가 있는 걸 사회자가 알았더라면 문 C를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몬티올 문제를 얘기할 때 가정하는 거는 이 사회자는 꽝을 열어줬을 거다. 즉, 문 B 뒤에 만약에 차가 있었더라면 문 C를 열었을 거고, 문 C 뒤에 만약에 차가 있었더라면 문 B를 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를 열어서 보여주진 않았을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나면, 만약 문 A 뒤에 차가 있다면 문 B랑 C 뒤에는 꽝이죠, 다. 그러면은 사회자는 이 둘 중 아무 문이나 열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 믿음이지만 아마도 둘 중 아무거나 열었을 거다. 똑같은 확률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문 B 혹은 문 C를 열었을 거고, 그럴 경우에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각각 6분의 1의 확률씩, 이 경우의 수가 6분의 1의 확률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경우가 조금 여러분 헷갈려 하시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다음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답을 찾기가 쉬웠을 수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관찰한 거는 사회자가 문 하나를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사회자는 차가 있는 문을 열어서 보여주진 않았을 거다입니다. 그러면 문 A 뒤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문 B나 C나 둘 다 꽝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문 A 뒤에가 꽝이라면 그러면 사회자가 어떤 문을 열지는 사실 남은 문 B, C 중에 어느 문 뒤에 차가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쵸? 차가 있는 문은 열지 않았을 거라는 걸 가정하면, 그러면 문 A 뒤에 꽝이 있다면 그럼 문 C나 B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우리가 똑같다고 가정하면 반씩이겠죠. 반반. 그렇죠? 그리고 문 C 뒤에 차가 있다면 사회자는 어느 문을 열어서 꽝을 보여줘야죠? 문 B를 열겠죠. 그리고 문 B 뒤에 차가 있다면 사회자는 문 C를 열어서 꽝을 보여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가정은 사회자는 반드시 꽝이 있는 문을 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몬티올 말할 때 여기서 생각하기에 이게 헷갈리는 점은 바로 그거예요. 사회자는 답을 알고 있고 사회자는 일부러 꽝을 보여줬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이 몬티올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이가 나옵니다. 만약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사회자도 어디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선택한 문 말고 다른 두 문 중에서 아무거나 열어본 거다. 근데 어쩌다 꽝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선택의 여지를 준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의 풀이가 전혀 달라져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자, 문 A 뒤에 꽝이 있고 문 C 뒤에 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문 B를 열어준 거다 생각하는 경우는 이렇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3분의 1이 나오고, 마찬가지의 경우 반대로 문 B 뒤에 차가 있어서 사회자는 문 C를 열어줬다 하는 것도 3분의 1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뒤집어서 저희가 다시 그려봐야겠죠. 우리가 관찰한 것은 뭐죠? 사회자가 문 하나를 열었다. 문 B와 C 중에 하나를 열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걸 본 다음에
문 A, 내가 선택한 문 A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무엇이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 끝에 있는 확률들 똑같이 찾아가서 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사회자가 문 C를 열었는데 문 A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뭐냐?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6분의 1을 그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차가 있고, 문 A 뒤에 꽝일 확률, 즉 문 B,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열지도 않은 문 B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회자가 문 B를 열었더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똑같죠. 그냥 문 B냐 C냐 그것만 바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의 답을 하자면 사회자가 문 C를 열어서 꽝을 보여줬는데 내가 선택한 문 A 뒤에 혹은 사회자가 열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선택한 문은 차의 확률이 3분의 1이고 문 B가 차의 확률은 3분의 2이고, 그래서 차를 받고 싶다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처음 선택한 것들을 바꾸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회자의 선택에 대한 어떤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준 거죠. 그 문을 열므로 인해서, 꽝을 열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회자는 우리에게 정보를 준 셈이 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개념은 거의 똑같아요. 베이지안 확률을 이제 더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은 그 핵심은 그거예요.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어떤 정보가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 마지막 연습 문제 3번을 풀이를 해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읽자면 3명이 있어요. 승진 후보자가. 그래서 다음 주에 셋 중 1명만 승진이 되는데 1명, 여러분은 3명 다 승진할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승진을 결정하는, 아니면 승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 매니저랑 각별히 친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B나 C 둘 중에서 누가 떨어지나요?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야, B는 확실히 승진 못해. B는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럼 나랑 C만 남았는데 내가 승진할 확률과 C가 승진할 확률은 뭘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흔한, 정말 이거는 뭐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확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쉽게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즉 B를 빼고 나면 나랑 C 둘만 남고 둘 다 뭐 승진할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제는 각각 50%의 확률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금 이 연습 문제에서는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왜 틀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베이지안 확률 모형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B, C 각각이 승진할 확률, 아니면 혹은 A, 내가 승진할 확률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거는 매니저가 한 말을 관찰했죠. B랑 C 중에서 B는 승진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누가 승진하냐. 그래서 A, B, C 다 승진을 할 수 있는데 매니저가 대답한 겁니다. B는 이제 A, B 중 누가 승진 못하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매니저가 B라고 대답했을 확률 혹은 C라고 대답했을 확률을 2분의 1씩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승진하는데 매니저가 B는 승진 못해 라고 얘기할 확률은 2분의 1, 매니저가 C는 승진 못해 라고 얘기할 확률도 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렇게 이 경우에서는 6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B 혹은 C가 승진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 B가 승진을 하는 경우였다면 매니저가 B는 승진 못해 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매니저는 C가 승진 못해 라고 말을 했겠죠. 만약 대답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C가 승진을 하는 경우였다면 매니저는 B는 승진 못해 라고 얘기를 했던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C가 승진 못한다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간소화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저희가 관찰한 거는 매니저의 답이고 알고 싶은 건 각각 A, B, C가 승진할 확률이 무엇이냐인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매니저가 B라고 얘기했을 때 A가 승진한 경우였을 확률, 그쵸? 6분의 1. B가 승진하는데 매니저가 B는 승진 안 해 라고 말했을 확률은 0. 그쵸? 그 다음에 C였을 때는 C가 승진을 할 때 매니저가 B는 승진 못해 라고 말했을 확률은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가지만 보고 계산을 하면은 B가 승진할 확률은 0이고, 그쵸?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서 A가 승진할 확률은 6분의 1 나누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3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C가 승진할 확률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을 들은 뒤 A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승진할 확률은 여전히 3분의 1이에요. 그쵸? 정보가 없어요. 오히려 C가 승진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굳이 찝어서 말하지 않은 많은 가정들이 있죠. 예를 들어 과연 매니저는 이 상황이 맞냐, 그쵸? 데이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맞냐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정말 매니저가 반드시 답을 했을까요? 뭐 하나라도? 그리고 만약에 B가 승진을 하는 경우에 매니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조건 C가 승진 못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등등. 베이지안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난 무엇을 믿느냐,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갑자기 C가 승진할 확률이 많아졌다고?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베이지안 확률은 나의 믿음과 정보라는 것 사이의 관계만 나타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풀이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배운 거는, 우리가 매니저한테 B와 C 중에서 누가 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서 매니저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답을 해주더라도 거기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 B와 C 중에 누가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그 답을 들어도 나는 여전히 내가 승진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3명 중 1명은 한 명만 승진하는데 B와 C 중에 1명은 반드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매니저는 누군가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랑 C 중에 1명은 반드시 떨어지는데 그 중에 누가 떨어지는지를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승진할지 말지에 대한 확률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매니저한테 B는 승진하나요? 라고 물어서 솔직한 답변을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바뀌죠.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B는 승진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매니저의 답이 yes 혹은 no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가 승진할 때 매니저의 답은 no, B가 승진할 때 매니저의 답은 yes. 그렇죠? B가 승진하니까요. 그리고 C가 승진했을 때 매니저는 답은 no죠. B는 승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매니저가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했을 때는 그러면 B는 승진하지 않고 나랑 C 사이에 둘 중 한 명이 되니까 이제 2분의 1의 확률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진할 확률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증가한 실제로 정보를 내가 얻은 상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을 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불확실한 것이 있고 그것과 연관된
데이터를 얻을 때 재미있게 이런 식의 연습 문제는 정말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확률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정말 모든 인간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베이지안 확률 모형, 그리고 베이지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확률 분포로 표현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더 스케일링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